오늘 고성 칼럼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들 싸우는 사람, 싸우겠다고 주장하는데 진짜 싸우는 사람, 진짜 싸우는 리더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전쟁을 하다 보면, 정치 투쟁을 하다 보면 위험한 곳과 좀 덜 위험한 곳이 있는데 리더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위험한 곳에 맨 앞에 선다. 그런 사람이 싸우는 리더다. 마치 6.25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다부동 전투의 영웅 백선엽 장군처럼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이 싸우는 리더다. 두 번째, 정치투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이 함께 투쟁에 떨쳐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헌신성이 싸우는 리더의 두 번째 덕목이다. 국민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국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이어야 싸우는 리더십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혼자 싸우는 것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정치 투쟁에서는 별 의미 없다. 그다음에 셋째, 지금의 정치 투쟁은 미디어 비주얼 이펙트 환경에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싸우는 리더일수록 개인적 매력의 요소들을 갖고 있다. 그게 비주얼일 수도 있고 제스처일 수도 있고 뭐든 좋은데, 이를테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면 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사람마다 그 매력의 포인트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매력이 있어야 된다. 매력이 있어서 미디어 정치 투쟁 시대에, 비주얼 이펙트 정치 투쟁 시대에 그 지도자의 매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의 강점을 갖고 있어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싸우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보내드린 영상, 어제 대구 아미고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제가 짧게 한 특강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으로 오늘 고성호 칼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구에 계신 우리 자유우파 아미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당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돼야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싸울 줄 안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왠지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면 잘 싸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또 말 좀 막 촉새처럼 빨리 잘하면은 잘 싸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가려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잘 싸우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대중과 한 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길거리에서 1대1 격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력 대 세력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유파의 지도자로 투쟁을 이끌어야 된다면 이 사람은 자유파와 한 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한 몸이 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중국에 이런 고사가 있어요. 자식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멀리서 소식이 전해오는데 자기 자식이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종기 같으면은 사실 약 제대로 없으니까 큰 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기가 나면 입으로 그 고름을 뽑아서 뱉어내고 이런 식으로밖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식의 종기를 그 장군이 직접 입으로 빨아가지고 뱉어내서 치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멀리서 들어왔어. 그 소식을 들은 부모가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 감동해서가 아니고, 아이고 내 자식이 이제 죽겠구나. 그러니까 그 장수가 그 병절의 종기를 직접 입으로 빨 정도로 병사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전쟁터라고 하는 게 늘 우리가 공격할 때는 적군 사령관을 목표로 하듯이 적들도 우리 사령관을 목표로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령관, 장수가 늘 표적인데 항상 위험에 처해 있죠. 그렇게 자기 장수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부하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대신 죽을 각오로 뛰어들어서 막아내는 거죠. 몇 달 있다 들어온 소식은 자기 자식이, 장군이 그 종기를 빨아준 그 자기 자식이 장군을 위해서 온 적군의 창을 다 맞고 죽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장군은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았고 그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의 첫 번째 역할은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
우리 자유파의 지도자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자기를 위해서 몸을 던질 정도로 뛰어들도록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더럽다 하지 않고 자기 부하의 종기도 막 입으로 빨고 할 정도로 우선 자신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 싸우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이제 알렉산더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복왕으로 불리는 왕인데, 이 사람이 20살 때인가 또 거의 세계를 전쟁으로 정복하고 죽었어요. 일찍 죽었는데, 역사가들이 이렇게 하기로는 징기스칸보다도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복이 훨씬 더 땅이 넓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막 여기저기를 막 다니면서 다 정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대가 대부대일 수가 없잖아요. 기병전을 하고 계속 이동을 하니까 대규모 부대를 가지고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늘 적보다는 숫자가 적어. 이런 상태에서 알렉산더가 전쟁을 치르는데, 그러니까 항상 위험한 거야. 상대가 우리보다 많으면 우리가 불리하고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 불리한 전력을 가지고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기습작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작전을 구사하는데, 그러다 보면 위험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어떤 부대는 그냥 차근차근 전진하면 별로 안 위험한데 갑자기 막 기습해서 적진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대는 굉장히 위험한 부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부대와 많이 위험한 부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역할이. 알렉산더는 늘 가장 위험한 부대의 최전선에 섰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역할, 가장 위험한 부대의 최전선에 늘 알렉산더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솔선수범 뭐 이런 거는 그냥 좋은 말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대원보다 자기 목숨을 먼저 내걸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해야 역사에 남는 명장이라고 불릴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지휘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싸우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럴 때, 이 잘 싸우는 사람은 제가 예로 들은 그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함께하는 대중이 자기를 위해서 몸을 던질 만큼 평소에 이 사람이 헌신해야 돼.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인물을 스스로 떠맡아야 돼. 그래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고전에 나오는 이제 수많은 전쟁에서 나타난 그 위대한 장군들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이거 총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정치투쟁이잖아요. 수많은 대중이 함께하는 정치투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갖고는 안 돼. 현대의 정치투쟁의 지휘자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특히 지금 우리 정치를 미디어 정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정치투쟁인 거야. 그러니까 비주얼 이펙트라고 그러죠. 시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정치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신문도 거의 없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박정희 대통령 때는 TV가 채 발명되기 전이잖아요. TV가 이렇게 쫙 가구에 보급된 게 70년대 중반부터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화면에서 본 사람도 별로 없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만 열면 김문수가 어디서 뭐 하는지, 당정욱이 어디서 뭐 하는지 이거 다 볼 수 있는 시대잖아. 그만큼 완전히 시대적 환경이 달라진 비주얼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정치 시대의 정치 투쟁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치 연예인처럼 이 개개인이 좀 매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잘 싸울 수 있어요. 뭐 이제 지금은 다 지난 얘기고 완전히 배신자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한동훈이가 처음에 나타나서 막 우리 자유파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을 때 그 한동훈의 그 비주얼이 상당한 몫을 했어요. 뭐 그자가 뭐 가발을 썼는지 뽕을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그게 이른테면 미디어 정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비주얼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지가 만약에 그걸 했다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뭐라 그럴 일 없어. 아니 미디어 정치 시대의 그 속성에 맞게 지가 뭐 그걸 적용하려고 한 거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럼 조금 매력이 있어야 사람이 벌써. 그럼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그 40전 40승 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지도자의 요소 중에 비주얼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이를테면 그 비주얼이 꼭 아주 아이돌 스타 같은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유영수 여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비주얼도 비주얼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요소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도 되고 최고위원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문수보다는 그 장동혁이가 조금 더 매력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회원님 생각이 그렇게 하셔도 돼.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유파 전체를 한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이 중요해요. 지 혼자 싸우는 거 아니거든. 뒷골목에서 1대1로 깡패랑 격투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야 이재명이 나와 그래서 둘이서 한판 뜯자 이런 식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을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대중이 자기만큼 막 몸을 던져서 이 싸움에 뛰어들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이 필요해요. 이거는 나불나불나불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치 투쟁을 하다 보면 이를테면 감옥 근처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당장 오늘 정광훈 목사님 막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문재인 때 3번이나 감옥 갔다 왔잖아. 감옥 가까이 가는 위험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댓글 달고 뭐 후원금 주고 그럼 이것 때문에 감옥 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곳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위험한 곳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 아니에요. 그때 지도자는 어디 있어야 되냐? 제일 후선에 안전한 곳에서 지휘한다, 막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제일 위험한 곳에 맨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지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파 국민이 어찌어찌 해서 감옥을 갔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은 같이 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미 가장 위험한 곳에서 투쟁을 해야 그리고 앞으로 가자라고 해야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잘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그 후보들 하는 말만 듣고 저 사람 잘 싸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미디어 정치라고 하는 시대의 그 여러 가지 이미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 점을 가지고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따져봐야 돼요. 판단은 각자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이런 요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머지 셋은 관심이 없으니까 두 사람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최고위원들 후보가 이제 곧 8명으로 압축될 텐데 그 8명 중에 과연 그래도 다소 부족해도 요 3가지 요소를 좀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 15일쯤에서 제 생각을 제 고성구 TV를 통해서 발표하려고 그래요. 이거 뭐 알아서 선택하라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박사님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라고 맨날 물어오는데 알아서 선택하세요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미 당대표가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갖춰야 될 6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확실한 자유우파여야 된다. 그다음에 배신자들을 척결할 수 있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 광장의 세력과 손잡을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6가지 조건을 이미 제시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는 거기에 더해서 지도자라면 마땅히 이런 품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품성을 갖춰야 대중이 믿고 따른다. 이런 품성을 갖춰야 대중이 믿고 투쟁에 나선다. 백선엽 장군이 그 다부동 전투에서 그 지켜낼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켜낼 때 나도 겁먹을 수 있으니까 나도 인간이라서 나도 겁먹고 뒷걸음칠 수 있다. 그럴 때는 나를 쏴 죽여라 이렇게 하고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죽을 각오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령관이 사단장이 죽을 각오 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단 전체가 도망갈 수가 없지. 사단장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도망가. 쪽팔려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백선엽 장군의 얘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 얘기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 각오로 북한한테 권총 넘겨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선엽이란 전쟁 영웅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그 투쟁의 시대에 우리가 자유파가 투쟁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 투쟁의 시대에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투쟁 지도부가 개인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는 3가지다. 이걸 가지고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김문수냐 이것에 대해서 좀 판단을 같이 해보자. 여러분들이 저 고성범 본부장한테 하루에도 뭐 수백 명이 전화를 해오세요. 누구로 가야 된다. 이것도 다 저희들이 지금 귀담아 듣고 있어요.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다 수렴하고 또 제가 생각한 이런 그 당 지도부의 조건에 그래도 좀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판단해서 제가 8월 15일경에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송에서 누구다, 당대표는 누구, 최고위원은 누구다 라고 발표를 제가 하면 다소 여러분들 생각과 좀 달라도 함께 행동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함께 고성구이가 누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떨어졌어. 그럼 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짓 하기 어려워져요. 근데 최고위원 여자 한 명이죠. 여자 말고는 현재로서는 양양자냐 뭐 최수진이냐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죠? 예, 둘 중에 하나라면은 최수진이 조금 덜 나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고성구이가 발표를 했는데 거의 그대로 됐다. 이래야 그 다음부터 저것들이 고성국 TV가 뭐라 그러면 좀 신경이라도 쓰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발표하는 것에 여러분들 생각이 다소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일단은 고성구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글로 가놓자. 가놓고 나서 생각하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행동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